잃을 확률보다는 딸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어마어마한 지표네요. 그게 정말 네, 안녕하세요. 코인 재테크 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과 제작을 맡은 한상. 저는 암호화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르쌍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 혹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딱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한 가지 지표만 봐야 한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것만 보면 거의 안다. 이것만 봐도 정말 크게 잃을 확률보다는 딸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어마어마한 지표네요. 그게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저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MVRV라는 지표인데요. 마켓 밸류를 이제 리얼라이즈드 밸류와 이제 상대값을 보는 건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켓 밸류, 리얼라이즈드 밸류. 그쵸. 그래서 MVRV. 예, 맞습니다. 그럼 마켓 밸류가 뭐냐 했을 때, 마켓 밸류는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시가총액이라는 용어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암호화폐의 가격,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의 가격, 그거랑 곱하기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 이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이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총 발행량이 100개고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이 10,000원이면은 그렇죠. 시가총액 마켓 밸류는 100만 100만 원이 되겠죠.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마켓 밸류고요. 이제 그러면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뭐냐? 여기서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리얼라이즈드 밸류라는 것은 실질적인 얘의 총 가치의 합산인 거라는 건데요. 실질적인. 그쵸. 실질 가치가 뭐냐?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마켓 밸류는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얼라이즈는 실제로 팔린 가격 곱하기 각각의 개수 곱한 거 아니에요? 저 전혀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야, 역시. 우와, 그럴 것 같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된 금액의 총합인 거잖아요. 네, 그냥 거의 맞았다고, 네, 보시면 되시고요. 네. 저도 이 정도도 합니다. 와. 이 정도는 해야지 네네네. 코인 재테크 스쿨 진행하죠. 그쵸.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실제, 거래된 그런 가격들과 거래됐을 때의 그 거래된 양이 있을 거잖아요. 비트코인 양들. 그쵸. 그거의 누적의 합이 실질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얼라이즈드 밸류이고, 이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가, 그러네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얼마에 거래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이제 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갖는 어마어마하게 큰 매력이고,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발견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서는 이렇게 개인이 거래하거나 기관이 거래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거래소에서 다 담당을 하고, 그 거래소에서는 그런 정보를 주지 않죠. 근데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분산 원장에서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개인정보 같은 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는 안 저장돼 있죠. 얼만큼 거래됐는지 그렇죠. 정도만 그쵸. 기록이 돼 있고, 누구한테 갔다 이런 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다 주소로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암호화된 주소. 그쵸. 아. 그 사람의 익명된 주소이니까 절대 알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각 어떠한 시점에 얼만큼이 움직였는지를 다 트랜잭션이 적혀 있는데요, 분산 원장에. 다만 가격은 빠져 있는데, 그 가격을 같은 시점대에 특정 거래소, 대표적인 거래소 몇 개의 평균 가격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다 곱해 볼 수 있겠죠. 네, MVRV 값이 1 미만일 때가 비트코인을 살 적기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1 미만이라는 거는 MV가 RV보다 작을 때네요? 이 MVRV의 일단 뜻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일단 말이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이 지표를 보고 과거에 그런 가격의 흐름과 판단을 했을 때 이 수치대로 정말 움직였는지를 보는 게
어느 정도 투자 검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MVRB를 하나의 지표로서 과거에 그거 지표대로 따라갔는지. 네, 그쵸. 그러니까 MVRB가 1보다 클 때는 가격이 내려갔고 1보다 클 때는 이제 그거는 좀 또 논외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기계적으로 그렇게 가진 않지만 1보다 작을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복적으로 가격이 곧 반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럼 1보다 적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MVRV가 이제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PBR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MVRV도 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거래됐을 때의 그 가격들을 그 실제 거래된 양들과 곱한 그 리얼라이즈 밸류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실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들어간 돈, 실제 비트코인에 투입된 투자금이라고 또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의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총액과 네. 실제 투입된 금액과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론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1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네요. 결국엔 1로 수렴을 계속 해나가는 그렇죠. 방향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낮아지면은 다시 1로 가야 될 거고 올라가면 다시 1로 가야 될 거고. 왜냐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산 가격대가 있는데 네네네. 그거와 현재 가격이 그렇게 괴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비싸다 생각하거나 싸게다 생각하면은 그걸 다시 사거나 팔거나 할 테니까. 투자 시장에는 항상 호들러라 하는데요. 장기 투자자들이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에는 단기 투자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타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근데 장기 투자자들은 보통 그 3 정도 높아졌을 때는 네. 대부분 파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MVRB가 좀 클 때는 파는 경향을 보였다. 파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면 단타를 하는 일반적인 그냥 투자자분들, 네. 장기 보유를 안 한 분들은 네. 그럴 때 오히려 좀 사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해석이 되냐면 막 거품이 조장될 때 네. 이제 똑똑한 사람은 나가고 빠진다. 미리 들어왔다가 낮았을 때 샀다가 높아졌을 때 나가는데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MVRV다. 그렇죠. MVRV고 역사적으로 그냥 이런 현상은 반복돼 왔습니다. 버블의 현상 그리고 이제 이제 장기 홀더와 단기 홀더와의 그런 대립. 그래서 MVRV가 1 미만일 때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2010년 정도에 거래소에 올라와서 거래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네. 거의 한 4번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되게 이게 작아지는 순간이 많이 없구나. 거의 없죠. 집단적으로는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런 순간은 굉장히 어떠한 시장에 타격이 와가지고 공포감이 조장돼서 사람들이 막 매도하는 순간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네. 역사적으로 그런 순간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에 4번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한 번 또 1 미만으로 갔었고요. 2018년 말에 미국 증시가 또 S&P가 2,500까지 순간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MVRV가 1 미만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기적으로 보는 지표는 아니고 살짝 장기적으로 보는 지표이고 그렇게 많이 급변하는 값은 아니지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의 구간 동안 만약에 비트코인을 그때 계속 분할해서 매수를 했었다면 1 미만에서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최소 50%에서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다 4번 다 100%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지표라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지표인데 다만 그 순간들은 잘 오지 않는다. 잘 오지 않는다. 그 순간이 오면은 좀 공부를 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질 필요는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면은 MVRV 지표만큼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꼭 보고 있어야 된다. 보통 가치 투자자들 분들은
그런 이런 어림잡대가 그래도 있는 게 투자할 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기준이 있어야지 그쵸.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뭔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묻지마식 투자보다는 네. 적어도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 MVRB 하나의 기준만 보지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섞어서 보는 게 좀 더 투자하실 때 네,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다음 지표 혹은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될 지표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제가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MVT라는 지표입니다. 또 적어야겠어요. NVT요? 네, MVT고요. 네. N은 네트워크 밸류로 마켓 캡이랑 같아요. 마켓 밸류랑 같아요. 아까 시가총액. 네트워크. VT는 트랜잭션 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잭션 볼륨. 네네. 비트코인의 어떠한 특정 날의 시가총액이 뭐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네. 100만 원인데 이날 비트코인에 거래된 양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날 거래된 양이 전체적으로 10만이 거래가 됐다 하면 10%네요? 10이 나오죠. 네. MVT는 10이라는 값이 네, 10이라는 값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MVT는 총 시가총액을 1일 거래량 총액으로 나눈 거 개념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0%만큼이 하루에 거래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가총액의 10%만큼이 거래량으로 발생했다. 뭐 그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일단 개념은 결국 이 값이 1에 가까질수록 뭐냐? 그러면 트랜잭션 볼륨이 굉장히 높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미상 뭐냐면 이 많이 거래되면 많이 거래될수록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가치를 뭘로 정의하냐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는 MVRV에서는 뭐로 정의하냐고 봤을 때는 실제 들어간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MVT에서는 뭐냐면 실제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거래에 쓰이는지 그걸 이제 거래량으로 보이는 거고 그게 진짜 가치다라는 그런 뷰인 거죠. 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거의 가치가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신뢰도 혹은 뭐 가치가 입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높을수록. 네. 비트코인이 점점 거래보다는 이제 가치의 그냥 저장 수단으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MVT의 지표가 의미가 좀 점점 퇴색을 하곤 있어요. 네, 뭐 거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비트코인은 MVT가 예전보다는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MVT가 줄기보다는 트랜지션 볼륨이 뭐 줄어면서 그 값이 MVT 값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그 값이 높아지면 우리는 얘가 실제 그 일일 거래량보다 전체 시가총액이 좀 많이 높으니 뭐 이게 좀 고평가가 됐구나. 거래될 때 과거의 그 거래량보다 이게 지금 좀 고평가된 순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수치가 좀 굉장히 낮게 나오면 뭐냐면 이게 과거에 거래를 했을 때는 보통 이만한 시가총액을 형성했는데 네트워크 밸류를 형성했는데 지금 거래되는 양을 보니 그거보다 굉장히 좀 적은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그럼 이게 또 오를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MVT인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코인 자체가 많이 거래되고 있느냐 활발하게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MVT라는 지표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이 MVT 말고도 이 MVT를 좀 보정한 값도 쓰는데 MVTS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MVT 시그널의 약인데 데일리 트랜잭션 볼륨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90일 이동평균 거래량. 하루가 아니라 하루 며칠 수도 있고 며칠짜리도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90일로 갈수록 저는 좀 조정된 값이 좀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과거의 그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다만 이 MVT는 무조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100을 가리킨다고 너무 고평가됐네? 지금 팔 때겠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네. 뭔가 관심이 많나 보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이제 여러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잣대가 될 수 있는
코인즈 테크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두 가지 포맷으로 유튜브는 매주 월요일, 팟캐스트는 격주 월요일마다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는 질문으로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 방송마다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